원래 변호사분들이 빙고 게임을 하나요? 안 하죠. 그 회장님의 계속 변호를 해달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천변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천변이 또 대리인이 되잖아요. 네.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어떤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그 회장님이 중간에 말하는데 저놈이 나를 집어넣는 검사야. 맞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을 시켰는데 변호인이 돼서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다? 그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. 거. 그거 하나가 안 됐고요.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천변이 회장님을 대리하고 있는데 물론 회장님을 상대로 고소한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의 직원들을 대리하잖아요. 네. 그 갑질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니까 쌍방대리 원칙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천변의 입장에서는 회장을 대리하다가 전무와 회장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를 상대로 지금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직원들을 대리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. 그리고 심지어 그 합의를 갑질을 했던 전무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장한테 한다면 정말 쌍방대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백마리 네. 님이 그 안에서 이제 힌트를 받잖아요. 빙고 게임을 풀 때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몇 조지, 몇 조, 몇 항 이런 네, 것들 다 외우는데 맞아요.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 변호사분들은 네. 딱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머릿속에 딱딱딱딱딱딱 떠오르나요? 제가 아마 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태까지도 제가 많이 받았던 아 그래요? 네, 질문이거든요. 궁금해요. 근데 못 외우죠.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. 아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. 네네. 사실 저희 모든 요즘에 시청자분들도 뭐 어플을 통해서 아니면 네이버만 보더라도 법정 찾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우리가 어떤 조항이다 아니면 어떤 죄다 했을 때 조문을 찾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. 과연 어떤 사안에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이야.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못 외웁니다. 아 다 변호사는 못 외웁니다. 암기왕이 아닙니다. 하지만 네. 여러분들의 의뢰인들에 맞는 네. 그 해결을 해주는 네네. 예,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. 암기왕은 아니다. 자, 네. 보면은 이제 천 변호사의 스타일상 어쨌든 음.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를 들면은 그냥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장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고. 그죠. 고소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죠. 그렇죠. 예, 실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냐. 제가 요즘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호사를 한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. 과연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? 형사 고소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억울함이 다 해소될 수 있을까는 정말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. 일단 물어보신 질문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장을 떡 내요. 그 갑질을 하는 상사나 회사를 상대로. 그러면 뭐 수사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바로 해고당하겠죠. 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까? 단순히 이 죄가 되니까 고소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처한 문제를 상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일까? 이건 다른 문제라는 완전 거죠. 다른 문제죠.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소송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. 실제로. 오히려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처리만 하면 거니까. 되니까. 예.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도움이 안 될 때가 아.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천변은 그거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. 야 이해가 되네요. 네. 실제로 그런 의뢰인이 좀 있었나요? 그런 의뢰가 왔었을 때 일단 저는 형사고소를 우선하지 않아요. 왜냐면 범죄 성립이 확실해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전 낫다고 생각해요.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. 그다음에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될 경우에 민사를 먼저 할지 형사를 먼저 진행할지도 사안마다 달라요. 예를 들어 돈을 상대방이 물어줘야 되는 사안인 건 분명한데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굳이 잘 안 될 형사고소를 먼저 화가 나서 했을 때 이게 무혐의가 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할지 같이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변호사의 역량이긴 하겠지만 많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. 정말 필요한 부분이네요. 예. 예.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오늘의 포인트는 변호사는
뭔가 이 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텐데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의뢰인의 마음을 변호해 주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만 변호해가지고는 또 그것도 아니죠. 안 되죠. 저희가 마음은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데 네. 그분이 겪고 있는 어떤 분쟁이 있잖아요. 문제. 네.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찾는 건데 물론 저희들끼리도 얘기해요. 이걸 우리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. 네. 왜냐면은 우리는 소송에서 이겨줄 수 있고 고소해서 혐의를 인정받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외적인 방법으로 이 당사자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라고 느끼는 게 이제 저희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 한계라고 느끼고 그걸 고민하는 변호인만 해도 정말 좋은 변호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제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럴 텐데요. 일단 1번은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게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일든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와 교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어떨 때는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그 과정에 상대방이 놓여지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당사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캐치해서 그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, 불리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명쾌하게 네. 해결을 좀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네. 일단 오늘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많이 여쭤봤는데 네.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도 우리 또 조아영 대표 변호사님께서 성심성의껏 네. 답변을 어느 정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.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